자, 반갑습니다. 자, 아까 앞 시간에 분론 잠깐 해드렸는데 2초, 4초 가는 길을 조금 감을 잡으셨습니까? 네. 대답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감이 안 오시나?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부거든요, 실제로. 제일 힘든 게 이제 토 같은 경우에 좀 많죠. 그게 이제 정리가 조금 힘든데, 그것도 토도 제가 진술충미에 쓰이는 게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토인 것은 오중의 기토가 최고고, 그죠?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진토는 3.5년 정도 논다. 술과 축토는 토가 아니다. 그죠? 거의 여기로서 작용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 엄청 많은 토들이 있더라. 그 지장간의 토들도 한번 세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민일주인데 시가 갑진시입니다. 자, 관이 예, 공망 맞습니다. 아픈 것부터 꼭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얘가 토로서 놀죠. 실제로 공망 떠나서. 공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제 자식이 저랑 같이 있으면 장성하면 제 공망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15세나 17세 정도 되면 멀리 보낼 거예요. 그럼 자기 복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로 논이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뭐 하겠다? 우두머리 하겠다. 그죠? 재화도 운 따라서 많이 취할 수도 있겠다. 맞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쭉 나눠보세요. 토만 잘 나누시면은요, 팔자 잘 보입니다. 토가 안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 토가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만큼 영양인지 그 자체를 모르시고 다 토를 배우셔요. 막 격용 가서 그냥 다 뭉텅거려 해가지고 토로 배우시니까 실제로 대입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더라. 그 급수를 나누는 쪼개는 연습을 자주 하시고 수시로 하십시오. 그게 빨리빨리 봐지는 겁니다. 하고 뭐 충, 형, 합, 공망 뭐 각종 신사를 섞이면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참 이 복잡하게 사네. 실제로 복잡하게 삽니다. 제가 기초 수업할 때 마지막 때 제가 명주 하나 해드렸잖아요. 막 각종 신사의 짬뽕의 사주를 하나 해드렸죠.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엄청 짬뽕 찌른 걸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인에서 제가 대운을 안 해드렸어요. 그죠? 12운성에서 요 조금 눈여겨봐 주실 게, 임일간이 인을 보니 병지 역마이면서 신살이 뭔가 좋은 게 딱 들어가 있다. 그죠? 압록, 문창. 임일주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오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글자가 인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걸 강의해드리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지지 들어올 때 점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그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바로 못 해드린 이유가, 실제로는 앞에 제가 각종 신살에 이게 있어서 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뒤에 와서 그러면 선생님 이 글자 있으면 무조건 좋다며요. 근데 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다 공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썸머리 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글자가 이 글자는 이 글자를 좋아하고 가장 좋게 쓰고 그 다음 좋게 쓰고 이런 식으로서 1번부터 12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을 매겨서 제가 한번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운에서는 일단 양으로만 몰려있기 때문에 변화량이 굉장히 크다. 그죠? 그리고 인이라는 게 천간으로 들면 뭐죠? 갑이죠. 갑은 그 기운상 뭡니까? 새로운 작용, 신출이잖아요.
우두머리에 작용도 있지만 신축, 그죠? 신생, 창신. 즉, 이 말이 뭡니까? 뭔가 있었던 걸 허물어뜨리고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번영이나 발전을 이루는 데는 번거로움이 다발한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인데 금의 절지자리라는 게 뭡니까? 현금을 들고 있기에는 왠지 뭔가 번거로운 작용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정제처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부동산, 의식주의 확장성은 가능하지만 자, 금은 지어야 된댔잖아요. 재물 축적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더라. 이제부터 저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요 드디어 무르익은 봄입니다. 따뜻한 기운 느껴지십니까? 네. 막 파릇파릇 새싹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달입니다. 그죠? 토끼 묘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토끼가 무섭다? 귀엽다? 그죠? 자,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죠? 시간 5시에서 7시. 아, 드디어 우리 눈 떴다, 그죠? 눈 떠가지고 이제 비비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세수해야죠, 그죠? 세수하고 남자들은 뭐 로션을 바르시는 분도 있고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성분들은 직장에 나가려 하면 어떻게 한다? 화장을 하시죠. 그 시간대라는 거죠. 실제로 인시 같은 경우에는 몇 시입니까, 우리가? 새벽 3시에서 5시. 뭔가 컴컴하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때는 뭔가 화장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출근 준비를 한다는 거죠. 즉, 실제로 인과 묘와 진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인은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교육, 기획, 계획, 설계. 그죠? 설계하는 단계라면 묘는 뭡니까? 이제 유형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뭐 그거 뭐 계획하고 설계할 필요 뭐 있냐? 막 세워 올리면 되지. 바로 건축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건축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꾸민다는 동작이 들어가죠. 꾸민다는 동작이 뭡니까? 실내 인테리어 정도 되겠죠. 내부를 꾸미는 거. 진시가 되면 우리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겉옷을 다 걸쳐요.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는 꾸민다는 동작과 인테리어 개념이라면 진은 이제 좀 더 커지겠죠. 익스테리어, 토목. 즉 스케일의 차이. 똑같이 인묘진이 봄인데 봄간의 식구들인데 인 틀리고 묘 틀리고 진이 틀리더라. 야, 이래 드니까 또 얘기 안 나오십니까? 앞에 자축할 때 해는 왜 빠졌습니까? 겨울인데, 그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겨울이라도 자와 해는 좀 많이 틀려요. 왜냐면 돼지 해 앞에 무슨 달이 오죠? 해월 앞에 술월. 술 앞에 뭐죠? 6월. 6월 앞에 신월. 신월에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히고 6월에 자르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월에 창고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지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옛날에 초가집 짓고 살 때 창고가 그렇게 안 넓었어요. 수확량은 많은데 창고 넣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월에 보통 대청마루, 저기 방 구석, 희한하다 다 넣어놔요. 온 전신에. 그죠? 그러니까 해까지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뭐 버릴 게 없다가 그래도 되지만 실제로 자연현상 농경을 지어보시면 해월에는 오히려 먹을 곡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월에 춥고 건디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봄에 오면
보릿고개가 있더라 없더라. 봄거지가 그래서 부사한 겁니다. 가을에는 어딜 가나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난 사람이 최고 좋거든요. 남자, 닭띠, 음으로 쫙 몰렸잖아요. 그 자체로서 성공적인 삶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항상 사람의 문제는 뭐다? 욕심에 있다. 그 다음에 토끼란 자체에서 이쁘다, 그죠? 그럼 괴상을 한번 봅시다. 괴상. 자, 양이 드디어 제가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땅에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왜? 인월까지는 추워요. 그죠? 아까 삼양삼음이었잖아요. 드디어 양기가 지상에도 펼쳐지니 따뜻한 기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묘시부터 이제 사람은 활동력을 시작하는 구간이다. 즉 양기가 음기를 밀고 터져 나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과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토끼는 뭡니까? 묘월에 인월은 뾰족히 솟아오르는 기운이었다면 묘월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로서 왜 토끼를 배상해 놨을까? 아, 참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법입니까? 이쁘다 개주이소. 원래 좌우묘유 자체가 실제로 보면 그 원장님 추나추동 강의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좌우묘유 대운을 지나면 프로가 된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 프로의 조건, 양인, 도화, 그죠? 그런 장성 그룹을 지나가면 특히 도화라는 거예요. 내만의 도화가 아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자진띠다 하면 유가 도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는 장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묘는 뭡니까? 예? 육해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묘라는 게 인호술 그룹에서 봤을 때는 뭐냐는 거죠. 도화라는 거죠. 즉 이 인호술 놈들이 탁 숨겨 지내는 뭔가의 특별한 기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력을 내가 가지지 않아도 그 대운을 봤다는 것은 이미 그걸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천살 대운 있잖아요. 천살 대운. 천살이 뭡니까? 뜻이? 나보다 뭔가 대항하기 힘든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에너지나 파워가 많다. 그죠? 그리고 직계조상이다. 그 쉽게 말해서 나보다 나은 곳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운에서 두 번째 대운, 그걸 유심히 봐줘야 돼요. 두 번째 대운. 두 번째 대운에서 천사로 오면 이미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알아버렸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진취적이겠습니까? 삶을 뭐 혁명적으로 이끌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그래 살아보이 똑같더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대운이 천살인 걸 한번 유심히 사람들마다 관찰을 해보십시오. 참고로 저도 천살 대운 지나오니까 막 그 나무네 그 밥이더라 이래 돼가지고 천살이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대운에 천살 대운 맛봐버리면 좀 성장,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삶을 바꾸는 힘이 떨어져요. 학교를 가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대운 천사를 잘 봐라. 어쨌든 도화를 남의 도화라도 맛봤으니 뭔가 유능의 인자가 프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제 토끼라는 게 토끼에서 봤을 때 뭔가 미려하다, 아름답다. 그건 아시겠죠? 그 다음 토끼는 어떻게 다닙니까? 깡총깡총 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무리를 짓습니까? 삼합으로? 해묘미. 뭔가 프로에 쳐지고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묘라는 게 풀어 헤치는 기운이잖아요.
그럼 그 반대되는 개념인 유는 뭐겠습니까? 유 자체가 가장 작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담아둔다 그랬죠. 근데 옆에 묘가 있다. 쉽게 말해서 팔자 내에 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풀어 헤치겠죠. 그러면 유는 문서로 둔다면 묘는 뭡니까? 자꾸 팔아 헤치겠죠. 그러면 부동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되지. 으요, 잘 파는데. 그래서 묘 대운이든 이 사람 육친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묘 대운 자체에서 뭐 직장 전변, 직업 전변 이게 아니라 뭐 일에 의해서 주거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왜? 토끼가 집이 없으니까. 그럴라? 부동산 매매 많이 하나? 그럴라? 저는 안 하는데요. 이 주변에 알 낀데 맞아요 그냥. 그리고 이사도 많아요. 묘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묘 글자란 자체에서 이미 해석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때 뭔가 성공 대발하겠습니까? 묘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지 음양패 할 때. 음양이 막 섞여 있죠. 그리고 얘는 또 해묘미하고 친구 아닙니까? 그러면 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소한 이익은 발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크게 인생을 판가름 뒤바꿀 만한 판짜기가 안 된다는 거죠. 대발하겠으면 안 돼. 몰라.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한다? 정확한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미정이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토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만약에 인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리죠. 토끼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치원 수준 정도. 이는 더 어리니까 한 3살. 그 정도 맞땡깡 지긴다. 뭐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묘에서 토끼 묘 떴다면 딱 생각해야 될 거, 핵심 키포인트로 한다면 기획, 계획, 설계, 교육까지는 이제는 알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미가 되는 게 무엇이다? 꾸민다, 장식한다. 세수한다, 화장한다, 그죠? 그러면 인테리어. 맞습니까? 그럼 상업예술 쪽으로 갈 확률도 높겠구나. 그리고 또 목이라는 자체 성분이 뭡니까? 곡직이잖아, 곡직. 그죠? 그러면 섬유, 의류와도 관련이 있겠다. 직업적으로 쪼개본다면. 그리고 이제 또 세워 올리는 동작의 기본이 있으니 건축 쪽도 가능하다. 그것만 딱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럼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뽀송뽀송 예쁜 상태. 남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모양. 쉽게 말해서 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도화. 묘 자체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장식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꾸밀 수 있는 능력, 장식 인테리어 설계. 저희 다 설명드린 겁니다. 옷을 입어라, 섬유, 의류, 곡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묘를 관성으로 쓴다면 이 사람은 다 큰 청년들을 가르칠 것이다. 어린애들을 가르칠 것이다. 거의 초등학교 교사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까 그거 나와야죠. 저는 묘를 쓰는데 초등학생을 안 가르칩니다. 안 하십니까? 그건 식상이죠. 당사주에서는 천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펼쳐진다는 거예요. 펼쳐진다. 그리고 이제 밑에 조금 내려오 보시면 부동산의 전변 발생, 팔아치운다. 그 밑에 또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역마에 관해서, 즉 옮겨 다니는 기운에 관해서 자체 글자만으로도 실제로 묘는 같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축인 같은 경우 천지가 어두움으로 예언, 예지력으로 간다.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는 뭐라고 했죠? 연구 단계. 축은 연구에서 조금 더 진부한 몰입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는 설계하는 단계. 그죠? 그냥 토끼 묘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제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토끼띠라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다닐 직장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꿈꾸는 것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죠. 참고로 제 주변에 토끼띠에 갑일주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대운이 해대운을 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 고집이 있겠다 없겠다? 엄청나잖아. 그래서 제가 말아먹으니 사업하지 말고 제발 와이프 말 듣고 직장생활만 온전히 해라. 왜? 이분이 이제 역으로 가니까 또 다음 대운이 또 뭐다? 남자 쓰기 정말 안 좋다는 거죠. 술이 왜 안 좋을까요? 예. 예? 실제로 이게 많이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큰 편제라는 거죠. 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하면 큰 점을 잡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쉽게 말하면 남자로 태어났다 하면 양으로 태어났잖아요. 양이 양을 만나면 쉽게 말하면 자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플러스 밀쳐낸다, 들어붙는다. 밀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스케일 자체가 큰 거예요. 이걸 일명 스펀지로 보시면 돼요. 스펀지. 구멍난 흙.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때리붙다 보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살림 그냥 거들내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직장 다니라고 막 했는데 이분이 약 한 2억 정도 탁 털고 이때 드디어 마음 잡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고집은 안 꺾이시더라고요. 묘 자체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든지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좀 잘 풀리면 국가 조직 같은데 9 to 5 9시 출근, 5시 퇴근 딱 좋은 모양새인데 항상 자기 분수 밖의 것을 꿈꾸다 보니까. 근데 갑이 묘를 보면 뭡니까? 양인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체만의 기술력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도 깔끔하게 잘 해내는데 운이 안 받쳐주니 참 안타깝다는 거죠. 참고로 학원 강사 하셨어요. 어린애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삼합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묘미는 목으로 완성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옆에다가 미정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음양이 섞여 있으니 삶의 큰 변폭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양이 사양으로 갔죠. 양이 더 많죠. 음보다. 양이 유효하다는 말이 양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유효 뭐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정 이라니까 막 헷갈려 하시는데 조금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양 운동은 뭐다? 음양. 자전 기초 가보겠습니다. 양 운동은 뭐다? 펼쳐지고 발산하려는 운동. 그죠? 그러면 음 운동은 수렴하는 거죠. 그럼 음 운동이 많아야지 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양 운동이 많아야지 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음 운동이죠. 그러면 묘는 양이 많으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일어날 거다. 그죠? 남자는 해묘미가 양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쓰고 여자는 긍정적으로 쓴다. 예. 자,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남녀가 틀리겠죠. 그죠? 남자의 경우는 뭡니까?
일단 안 된다부터 나오잖아요. 여자는 된다. 해라. 남자는 안 된다. 근데 남자도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빌린 형태. 내게 아닌 형태. 즉 건물을 내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 바뀌는 자격이 온다는 거예요. 남의 건물 돼버리고 차라리 그때는 임대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하면 오히려 채워주는 반대 자격이 생겨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묘에서도 각종 신사를 보니까 묘 하나 써먹을 게 참 없다. 그죠? 원래 좌우묘 자체는 뭡니까? 그 자체로서 격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도 격이 성격으로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우리 보통 좌우묘를 장자장손할 때 어떻게 씁니까? 좌우묘를 장자나 장손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자 인신사에는 뭐죠? 차남인데 장자 대용의 기간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묘는요. 왜 이게 장자 장손의 역할이라는 거죠. 진술충미는 어떻게 되죠? 왜 해주고 욕들어 먹을까요? 화개자극이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장자 장손 역할 하면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묘가 장자 장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유가 만약에 인성을 쓴다. 임일주, 정인을 쓴다. 근데 옆에서 묘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다? 야를 가만히 두겠다? 안 두겠다? 계속 팔아버린다는 거죠. 고양이 터도 팔아먹고 집 터도 팔아먹고 어이든둥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 장손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장자 장손의 열애다. 개화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조금 유념해서 받을 거, 그게 뭐냐면 정과 기는 병지, 그죠? 역마로 쓴다. 그리고 개가 장생인데요. 와, 천을문창. 와, 이것도 좀 좋겠다, 그죠? 근데 개가 왜 묘에서 장생을 할까요? 딴 건 모르겠고 장생은 확실히 알고 합시다. 장생은 은간 장생을 제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12운성에서 양간이 쓰이는 구간, 음간이 쓰이는 구간이 틀립니다. 양간은 장생에서부터 쇠지까지 써요. 음간은 양지에서부터 제왕지까지 써요. 틀리죠? 그런데 양간은 생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즉,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출하는 능력, 기운으로 가는 거고요. 음간은 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장. 넓게 펼쳐 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자에서 신금이 장생한다는 거는 했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눈이 내리니까 12월 달에 눈이 내리니까 겁나게 오더라. 온 전신이 눈발이더라. 그 다음에 묘에서 개가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아지랭이라는 거. 봄에 아지랭이, 이슬이 자 풀잎마다 맺혀 있다, 안 맺혀 있다. 그렇죠.
이 풀잎을 가도 맺혀 있고 저 풀잎을 가도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사방천지에 다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신일주가 편제를 써가지고 아니죠. 개 같으면 뭡니까? 기일주죠. 기일주가 개수 편제를 쓰려면 묘운에 잘 벌기는 잘 벌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을이 장생을 하죠. 예? 아니에요. 을이 장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신일주라 칩시다. 을목 자체가 뭡니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재물을 취하는 데는 이것도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일주가 대박이죠. 정일주가. 진짜 확실한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기일주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것도 음의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신일주는 많이 좀 떨어진다. 그죠? 이걸로서도 재물 등급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개 남은 건 뭡니까? 맞습니까? 위에서 정하고 기토하고 장생하잖아요. 삼복더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이때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가을이라서 시원합니까? 더운 열기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더라. 실제로 맛도 실제로 늦게 익는 과일은 수월까지 가야 익습니다. 양의 개념이 양질 개념. 그래서 은간 자체는 다 장생지 자체를 굉장히 넓게 크게 쓴다. 그 개념을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5월에 을목이 왜 장생하는 모습이 뭘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5월이다. 5월에 자 5월에 이제 파노라마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와 풀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짙죠. 을목이 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달마다 다 계절에 장생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음간 장생 크기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십시오. 다시 해드릴게요. 확실히 짚고 갑시다. 요거는 어느 게 감이 안 와닿습니까? 다 안 와닿습니까? 자 봅시다. 을목은 오에 장생하고 정은 유에 장생하고 신은 자에 장생하고 개는 묘에 장생하고 자 요거는 이해가시죠? 자 상황 그려지죠? 그림 12월 달에 눈이 펑펑 내린다. 그죠? 얘는 풀잎마다 이슬이 보면은 맺혀 있다. 장렬한 더운 여름이에요. 여름철에 이게 사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사막 생각해가지고 그럴까 본데 일단 우리 이 산을 보라는 거예요. 산을 보시면 5월에 초목들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초목들이 풀잎, 풀들이 이때 잔디를 보세요. 잔디가 빼싹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은 흐드러지게 쫙쫙 펼쳐가 쭉 초록초록하게 다 있습니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 정화는 뭡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기라고 하죠. 열기. 그거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그때 시원해서 닭 먹는다, 더워서 닭 먹는다. 그죠? 그래서 정은
유에서 장생을 하는 거예요. 기토도 마찬가지. 기토는 제가 뭐랬습니까? 맛이 든다 그랬죠. 맛이. 맛이 드는 거예요. 맛이. 실제로는 수월까지도 든다는 거죠. 더운 기운이 수월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 참고로 쟤는 편제를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있고 겁제 같은 거 딱 있고 그래야지 잡을 때 한복에 확 비겁 많다 우리 집 대발 이러면서 우리 보통 다른 책에서는 그러잖아요. 비겁 있으면 안 좋다고 뭐든지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겁나 좋은 겁니다. 예, 힘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수레를 끈다 쳐요. 짐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유치원생이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강호동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끌고 가죠. 그럼 그만이 되려면 어찌 됩니까? 비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경겁제를 뭐라 합니까? 배기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전에 뭘 했습니까? 실제로 팔자 신이 왕해야 된다. 신이 왕하고 제가 왕하면 팔자 볼 거 없다. 잘 산다. 아니면 관이 왕하든지. 그 다음에 신이 왕한데 제가 약하다. 운만 오면 확 잡아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그 다음에 신은 약한데 제가 강하다. 그럼 뭡니까? 마누라한테 의탁에 살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 강의에 뭐합니까? 즉 사주팔자 제가 일과 시에 이렇게 있으면 처명임 동업하라 안 합니까? 제가 왕하면 그 덕에 그냥 바지 사장해가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비참한 말로가 뭡니까? 야도 약하고 야도 약하고 내가 뛸 무대가 없으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글자 한 개만 있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하다 하십니까? 참 제가 여기라서 근데도 항상 보면 찌구멍에도 볕들 날은 있다. 몇 뜨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 하시면서 비참해진다는 게 뭐냐면 남들 그릇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릇. 성격, 합격에서도 4등급 안에 들어가는 등급. 근데 우리 그릇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적게 걸리겠다? 많이 걸리죠. 여기는 금방 담아요. 피우고 담고 피우고 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러잖아요. 기부도 좀 하시고 헌혈도 좀 하시고 핏도 좀 뽑고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집에 못 쓰는 물건 안 쓰는 거 비워야 돼요. 그래야 들어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혹시 대주를 기준으로 반환살 방향에 그릇, 빈 그릇 하나 놔두셨습니까? 네. 효과가 뭐가 있던가요? 아무 효과 없다. 먹을 게 생기든 돈이 생기든 내한테 도움되는 게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워있는 걸 채우는 역할 때문에. 참고로 저는 이 그릇에다 1,000원짜리 하나 넣어놓고 딱 놔둡니다. 돈 좀 들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꾸준히 들어옵니다. 오래 들어올 것 같아요. 비워도 들어오고, 비워도 들어오고. 금방 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조금 기간이 있어요. 있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자에서 일량을 뿌리죠. 근데 봄은 언제 열린다? 이 노래 와야 열린다는 거예요. 시간 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짬뽕으로 섞여 있거든요. 물을 데필 때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데핀다며. 이마이 큰데 가스레인지 불 요만한 걸 데피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지. 그거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해보시라니까 좋다고. 참고로 업 하시는 분들은 육개살 깨끗하게 하시고 그 향불 좀 피워 놓으시고 간간히 소주도 한 조금 뿌리시고. 어디다가? 예? 어디다가? 아, 그 깨끗한 자리에 뿌리시고 딱 하면 돼요. 보통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제 시멘트라든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뿌리고 만약에 뿌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첨잔하시도록. 원래 소주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첨잔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밖에다 뿌렸었는데. 이게 이제 육개살 방향이 뭡니까? 이게 반개 조상이 아니라 반개. 천살은 직계라는 거예요. 직계. 그러니까 사업장이 천살 방향으로 개방이 돼 있다면 고정선이에요. 고정. 단골. 육개살은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조상의 중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직계조상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육개살 방향에 깨끗이 하고 향불 좀 피워두고 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소주 한 잔씩 딱 해놓으시면 좋은 일 생긴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또 망신은 잘 안 쓰죠. 자, 이제 대운을 가보겠습니다. 토끼 묘자 이사가 많다. 팔아치운다. 옮겨 다닌다. 부동산을 잘 판다. 북이 빈천의 결과물을 보니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작은 이득은 발생하지만 나쁜 운에는 훅 간다. 그죠? 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이 많죠. 그러니까 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 뭡니까? 문서 하나 가지고 있다가 딴 사람 다 파는데 난 모르겠다고 그냥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가격이 폭등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팔자 내에 부동산 매매 변동을 통해 삶의 기회를 여러 번 잡는다. 그 밑에는 장자 장손의 역할에서 못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북이빈천의 통로 역할은 하지만 북이빈천의 양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와 축과 인에서는 음양이 변화하잖아요. 그죠? 확실한 확실한 양. 즉 극단적인 변폭이 발생한다. 그럼 토끼 운에 마지막으로 뭐 해보고 싶다. 문점하러 왔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했는데 작게 해라. 앞에 대운에 나와 있었죠. 작은 이익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운에는 훅 갈 수 있으니 작게 해라. 즉 대운 속에서 답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미정이다. 그죠? 상리철학은 한번 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니까? 다 연관이 지어지시던가요? 그걸 이제 합의 개념, 충의 개념 이런 걸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될 거예요. 합, 충, 형 이런 거 다 조건을 걸어 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그 글자의 뜻만 가지고 적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왜? 내가 팔자의 지지가 몇 개다? 4개다. 그죠? 그러면 그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